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메시도 세우지 못했던 대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나타난 겁니다. 미국 축구 역사상 전례 없던 전반전 4어시스트. 최초의 기록을 가져간 건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죠. 손흥민은 늙었고 젊은 미국 선수들의 피지컬에 밀리고 있다 라던 미국 매체들은 경악했고 손흥민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스포츠계를 무릎 꿇게 만든 손흥민의 미친 경기력. 지금 시작합니다. 이틀 전 미국 축구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MLS 역사상 단일 전반전 최다 도움 기록이 갈아치워졌어요. 4골. 전반 13분 만에 4골의 어시스트가 한 선수의 발끝에서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전성기가 다 지났다고 조롱받던 아시아 선수한테서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 경기 킥오프 1시간 전까지 미국 축구계 전체가 이 선수를 매장하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382억 원짜리 매몰 비용, 요양원 축구, 늙은 먹튀. 온갖 저주가 한 사람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테일러 트웰먼, ESPN 수석 분석가입니다. 20년 넘게 미국 축구를 분석해왔고 제 판단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요. 그런데 2026년 4월 5일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쌓아온 분석의 토대 자체가 박살났어요. 에이징 커브는 과학이라고 믿었습니다. 34세의 다리는 20대의 속도를 감당 못한다고 확신했죠. 그 확신이 전반 13분 만에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기가 끝난 뒤의 이야기예요. 시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월 5일 킥오프 1시간 전, 저는 ESPN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 터치 스크린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손흥민의 시즌 트래킹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당 평균 스프린트 횟수, 최고 속도, 분당 이동 거리, 숫자 하나하나가 제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34세 공격수의 활동량은 리그 평균을 밑돌았고 직전 경기 0대0 무승부의 책임은 데이터상 명확했습니다. 팀이 5승 1무로 무패 행진 중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380억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2,600만 달러를 환율 1,470원에 계산하면 382억 2천만 원. MLS 역대 최고 수준의 이적료입니다. 그 돈을 34세 아시아 선수에게 쏟아부었는데 골이 없다? 미국인들에게 그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모니터 한쪽에 라커룸 CCTV 화면이 떴습니다. 양복 차림의 사내가 문을 박차고 들어서더군요. 제임스 브래들리, LA 시장 수석 비서실장이자 시립체육 인프라 총괄국장, 정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실용주의자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도스 산토스 감독 앞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어요. 재무감사 서류였습니다. 음성이 잡히진 않았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어요. 382억짜리 늙은이 요양원 놀이는 오늘로 끝이라고, 당장 선발에서 빼라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치권까지 나섰다는 건 이 이적이 단순한 스포츠 문제를 넘어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터치스크린을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에이징 커브 그래프를 화면 정중앙에 배치했어요. 30세를 정점으로 급격히 하강하는 곡선.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근섬유의 수축 속도, 산소 섭취량, 반응 속도. 모든 지표가 34세 공격수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리허설 멘트를 읊었습니다. 에이징 커브는 잔혹한 과학이다. 34세의 손흥민은 우리 20대 센터백들의 속도를 절대 감당 못한다. 이건 완벽한 실패작이다. 한 글자도 고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모니터에 경기장 밖 풍경이 잡혔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서포터즈 회장 헥터 바스케스가 휠체어 모형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히스패닉계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우두머리, 온몸이 타투로 덮인 그 거구가 휠체어를 바닥에 내리꽂더니 발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서포터즈 3천여 명이 함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심장이 터지도록 뛰는 20대의 피다. 382억짜리 늙은 먹튀는 당장 LA를 떠나라. 현장 리포터의 마이크에 그 고함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폭동 직전이었어요. PD가 이어피스로 속삭였습니다. 원정팀 쪽 복도 카메라도 확인하라고요. 올랜도 시티의 오스카 파레하 감독이 LAFC 라커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늦추더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향해 씩 웃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20대 센터백들이 오늘 늙은 사자의 숨통을 끊어주겠다고요. 구급차나 대기시켜라. 그 비열한 웃음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을 때 저는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 냉정해야 했지만 같은 공격수 출신으로서 저건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팩트는 팩트였습니다. 파레하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올랜도의 20대 센터백들은 192cm에 93kg짜리 괴물들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뉴욕의 MLS 사무국이었어요. 돈가버 커미셔너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코앞에 둔 그에게 이 사태는 악몽이었겠죠. 382억을 투자해서 리그 수준을 끌어올리려 했는데 결과는 마녀 사냥이니까요. 커미셔너의 손에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식 문서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노장 스타 연깁의 전술적 불가 판정, 서명 한 줄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커미셔너의 펜끝이 종이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사방에서 포위망이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정치권, 방송, 서포터즈, 상대 감독, 그리고 리그 사무국까지 34세의 한국인 공격수를 향한 사형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예요. 저도 그 집행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데이터라는 칼을 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라커룸 카메라에 묘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감독에게 호통을 듣고 정치인에게 존재를 부정당하고 생방송에서 매장당하는 와중에 손흥민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라커룸 구석에 조용히 앉아 축구 화끈을 동여매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음장 같은 눈동자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다가가 뭔가를 지시했어요. 체력이 없으면 겉돌지 말고 수비로 내려가라는 얘기였을 겁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축구 화끈을 조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분석가의 직감이랄까요? 382억 원어치의 자존심이 저렇게 조용할 리가 없었거든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무시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에이징 커브는 과학이라고. 킥오프 15분 전 선수단이 터널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BMO 스타디움의 3만 관중이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함성의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어요. 경기장 전광판에 숫자가 떴거든요. 이적료 2,600만 달러, 약 382억 원. 그 옆에 손흥민의 시즌 스프린트 지표가 나란히 배치됐습니다. 리그 평균의 72%. 전광판이 가성비 논란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관중석,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돈 먹는 하마, 382억짜리 산책. 종이컵이 그라운드 쪽으로 날아들었어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그 장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전광판 연출이 참 적나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보다 훨씬 적나라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의 위치였어요. 선수단이 각자 포지션으로 흩어지는 동안 34세의 그 공격수는 감독의 지시와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수비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 골문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제 옆에서 보조 분석관이 헛웃음을 쳤어요. 저도 처음엔 무슨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손흥민은 올랜도 20대 센터백들이 득실거리는 최전방 정중앙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 한가운데로요. 웜업도 화려하게 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칭 몇 번, 발목 돌리기 몇 번, 그리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192cm짜리 거구들 사이에 끼인 183cm의 34세 동양인,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어요.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조롱의 농도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저 늙은이가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웃음이 스타디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니터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최악의 판단이라고 메모했습니다. 34세가 20대 거구들의 정면에 서겠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터치라인 쪽 카메라가 파레아 감독을 잡았습니다. 올랜도 벤치에서 배를 잡고 웃고 있었어요.
옆에 선 코치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현장 마이크가 그 음성을 잡았어요. 34살 할아버지에게 382억을 쓴 LA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코치진 전원이 킬킬거렸습니다. 파레하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오늘 자기 선수들이 저 늙은 사자의 숨통을 끊어줄 거라는 확신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올랜도의 20대 센터백 라인은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태클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LAFC 벤치 쪽 카메라가 전환됐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터치라인까지 뛰어나와 핏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내려오라고, 지금 당장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시뻘갰더군요. 감독으로서 지시를 무시당하는 건 공개적인 모욕이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은 못 들은 척이었습니다. 아니, 못 들은 게 아니라 듣고도 무시한 거예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발을 잔디에 박은 채 제자리에 말뚝처럼 서 있었어요. 감독의 고함이 산만 관중의 야유에 묻혔습니다. 올랜도의 거구 센터백 둘이 손흥민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어요. 제가 데이터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둘의 평균 체중은 92kg이었습니다. 손흥민보다 10kg 이상 무거운 놈들이었죠. 한 명이 어깨를 들이밀며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현장 마이크가 잡았습니다. 여기서 뛰다간 심장마비 온다, 어르신. 다른 한 명이 낄낄거리며 반대쪽 어깨를 쳤어요. 노골적인 시비였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도 저런 도발은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상대 선수에게 나이를 빌미로 모욕을 주는 건 피치 위의 불문율을 깨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의 반응이 기묘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돌려 두 거구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눈동자만 움직였습니다. 관중석에 헥터 바스케스가 다시 고함을 질렀어요. 카메라가 그쪽을 잡았습니다. LAFC 구단 머플러를 쥐고 있었는데 그걸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뛰는 피라고 외쳤습니다. 서포터즈 구역 전체가 들끓었어요. 자기 팀 선수한테 쏟아지는 적이라니. 기가 막혔지만 그게 그날 BMO 스타디움의 공기였습니다. 380억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광기 어린 분노였어요. 주심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킥오프 직전 저는 카메라에 대고 마지막 분석 멘트를 날렸어요. 손흥민이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고 최전방에 섰다. 이건 최악의 판단이다. 20대들의 스피드를 정면으로 받으면 5분 안에 실려 나갈 거라고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습니다. 휘슬이 울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적어도 처음 30초는요. 올랜도 선수들이 공이 아니라 손흥민의 몸을 향해 돌격했거든요. 20대 거구 셋이 동시에 쇄도했습니다. 샌드백을 치듯 에워쌌어요.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축구가 아니라 사냥이었거든요. 34세의 작은 체구를 90kg짜리 근육, 덩어리 셋이 짓뭉개려는 장면은 분석가의 시선으로 봐도 잔혹했어요. 저는 모니터에 코를 박았습니다. 손흥민의 반응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뒤로 빠지나 옆으로 피하나 아니면 파울을 유도하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이 1cm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빠지지도 옆으로 피하지도 않았어요. 90kg짜리 거구 셋이 코앞까지 쇄도하는데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덩어리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제 20년 분석 인생에서 저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속 30km로 달려드는 20대들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34세라니. 자살 행위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까? 저는 마이크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코, 어코, 실코. 거구들의 어깨가 손흥민의 공간을 짓누르는데 정작 공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서 있던 건 공을 받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적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흘러나왔어요. 잠깐, 이거 뭐지? PD가 이어피스로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에이징 커브라는 과학이 방금 첫 번째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전반 7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받았어요. 아니, 받았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이 발밑에 굴러왔는데 잡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일부러요. 공이 살짝 앞으로 빠져나가자 올랜도 센터백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어요. 시속 28km. 제 모니터에 실시간 속도가 찍혔습니다. 젊은 수비수다운 폭발적인 가속이었어요. 공을 뺏으러 내달리는 그 순간 손흥민이 발끝으로 공을 툭 올렸습니다. 크로스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동작이었어요. 힘도 안 들어갔고 거리도 짧았습니다. 그냥 톡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이 기가 막힌 곳에 떨어졌습니다. 튀어나온 센터백이 비워놓은 공간, 그 정확한 한가운데였어요. 올랜도 수비수 둘이 동시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몸이 엉켰어요. 시속 28km로 달려나온 관성을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등을 밟았고 공은 골대 방향으로 둥둥 굴러갔습니다. LAFC 공격수가 주인 없는 공을 수월하게 밀어 넣었어요. 자책골이었습니다. 1대0. 저는 화면을 멈추고 되감기를 눌렀습니다. 3번 돌려봤어요. 손흥민이 한 건 딱 2가지뿐이었습니다. 공을 일부러 흘린 것, 그리고 발끝으로 톡 올린 것. 이동거리 3m, 스프린트 제로. 그런데 골이 터졌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동량이 낮은 건 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뛸 필요가 없어서라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비수들의 잔실수였어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시청자들에게 말했어요. 수비수들의 커뮤니케이션 오류입니다. 손흥민의 기여도는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직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손흥민이 공을 몰고 전방으로 올라가다가 돌연 멈춰섰거든요. 완전히 멈췄습니다. 시속 0km. 하프스페이스 부근에서 공을 발밑에 놓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제 옆에 보조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체력이 벌써 바닥났나 보다고요.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34세의 체력으로는 전반 초반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무리니까요. 그런데 올랜도 수비수들의 반응이 묘했어요. 손흥민이 멈춰 서자 피냄새를 맡은 것처럼 흥분했거든요. 젊은 놈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늙은 놈이 퍼졌다. 지금이다. 20대 특유의 조급함이 발동한 거예요. 센터백 둘이 동시에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왼쪽에서, 다른 한 명은 오른쪽에서요. 완벽한 협공이었어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손흥민이 상체를 왼쪽으로 살짝 들었어요. 아주 살짝이었습니다. 어깨가 30도쯤 돌아갔을까요? 왼쪽에서 달려오던 수비수가 그 동작에 반응했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던졌어요. 시속 30km의 관성을 실은 채로요. 그 순간 손흥민의 상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공은 처음부터 오른쪽에 있었어요. 왼쪽으로 던진 수비수는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다른 수비수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둘 다 잔디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시속 30km짜리 두 덩어리가 서로를 들이받은 거예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PD도 보조 분석관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손흥민이 한 건 상체를 살짝 튼 것뿐이었어요. 발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90kg짜리 거구 둘이 자기들끼리 부딪혀 쓰러진 겁니다. 이동 거리 0m, 체력 소모 제로. 그런데 수비수 둘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수비수들의 잔실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아까의 자책골 장면과 방금의 충돌 장면이 겹쳐지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요? 두 번도 우연일 수 있습니까? 그때 데이터룸에서 알렉스 첸이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화면에 알렉스의 분석 모니터가 떴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히트맵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시속 5km로 산책하듯 걷는 선수가 화면 정중앙에 점 하나로 찍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점을 중심으로 시속 25에서 30km로 질주하는 수비수들의 궤적이 마치 나방이 불빛에 달려드는 것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가장 느린 선수한테 가장 빠른 선수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려든 선수들의 포메이션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알렉스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거 버그 아닙니까?
GPS 장비 오작동 아닌지 확인 중입니다. 알렉스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맹신하는 그 친구 눈에도 이건 현실이 아니었으니까요. 느린 놈이 빠른 놈을 지배한다. 물리학 교과서를 찢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VIP석 카메라가 제임스 브래들리를 잡았어요. 아까까지 재무장부의 콜을 받고 있던 그 냉혈한이 장부에서 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라운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뭐지? 뛰지도 않았는데 거인 둘이 나자빠졌다. 제임스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382억 원의 매몰 비용을 처리하러 왔던 사내가 난생 처음 숫자가 아닌 장면에 눈을 빼앗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마이크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에이징 커브는 과학이다. 제가 20년간 반복해온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과학의 범주 바깥이었습니다. 34세의 선수가 뛰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상체를 살짝 트는 것만으로 20대 최정상급 수비수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스프린트 횟수 제로, 이동거리 리그 최하위. 그런데 상대 수비의 구조가 7분 만에 2번이나 붕괴됐습니다. 화면 속 손흥민이 잔디에 헐떡이며 넘어진 20대 수비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34세가 20대를 굽어보는 그 시선에는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건 차원이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전반 9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또 멈춰 섰어요. 이번에는 하프 스페이스 왼쪽이었습니다. 공을 발밑에 놓고 완전히 정지한 채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올랜도 수비 쪽을 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팀 골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기를 포기한 사람처럼요. 체력이 다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늙은 선수.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터치스크린에 전자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손흥민의 위치를 찍고 올랜도 수비 라인의 배치를 그렸어요. 센터백 둘, 풀백 하나,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4명이 손흥민 방영 15m 안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어요. 등을 돌리고 서 있는 34세 공격수를 4명이 에워싸고 있으니 이건 끝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려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손흥민이 뭔가를 했는데 처음에는 뭘 한 건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돌린 거예요. 몸은 그대로였습니다. 어깨도 안 움직였어요. 눈동자만 움직인 건지 고개를 돌린 건지 모니터로는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LAFC의 부안가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어요. 아무 신호도 없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올랜도 수비수들이 반응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손흥민은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당연하죠. 공을 잡고도 앞을 보지 않는 선수가 무슨 위협이겠습니까? 수비수 4명 중 3명의 시선이 부안개게로 쏠렸어요. 한 명이 부안가를 쫓아 이탈했습니다. 포위망에 구멍이 뚫렸어요. 작은 구멍이었지만 구멍은 구멍이었습니다. 저는 전자펜으로 화면을 짚으며 말하려 했어요. 저렇게 둘러싸이면 끝입니다라고요. 입을 열었습니다. 저렇게 둘러싸이면 끝입까지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의 발목이 꺾였어요. 앞도 안 보고 등을 진 상태에서 발목 스냅 딱 한 번으로 공을 찔러 넣었습니다. 노룩 패스였어요. 수비수 4명 중 3명의 가랑이 사이를 실처럼 꿰뚫는 궤적이었습니다. 공이 지나간 경로를 나중에 확인해보니 수비수 1명의 오른쪽 다리와 다른 수비수의 왼쪽 다리 사이에 정확히 18cm의 틈이 있었어요. 그 틈으로 공이 빠져나갔습니다. 앞도 안 보고요. 스튜디오가 정지했습니다. 제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화면 속에서 수비수 4명이 엉켜 있었습니다. 부안가를 쫓으려다 공이 빠지는 걸 본 놈, 손흥민을 막으려다 공이 이미 지나간 걸 깨달은 놈, 방향을 틀다가 무릎이 꺾인 놈, 4명이 서로의 몸에 걸려 넘어지며 무주공산을 만들었어요. 부안가가 텅 빈 공간으로 폭발적인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공은 이미 부안가의 발밑에 정확히 깔려 있었어요. 알렉스 첸의 데이터 화면에 숫자가 번쩍였습니다. 기대 어시스트 0.01. 그 위치
그 각도, 그 상황에서 패스가 연결될 확률이 1%라는 뜻이었어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패스였습니다. 그런데 연결됐어요. 앞도 안 보고 찔러 넣은 발목 스냅 한 번으로요. 저는 전자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 반쯤 그려진 분석 도형이 어지럽게 남았어요. 도스 산토스 감독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터치라인으로 뛰어나와 있었는데 고함을 치다 말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가만히 있으면 뺏긴다고 백패스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짜준 적 없는 패스가 터진 거예요.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전술이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감독의 다리가 풀린 게 화면에서도 보였어요. 벤치 의자를 더듬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관중석 카메라가 전환됐어요. 헥터 바스케스가 잡혔습니다. 아까까지 상욕을 퍼붓던 그 거구가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며 일어서고 있었어요. 입이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욕도 함성도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평생 심장이 터지도록 뛰는 것만이 축구라고 믿어온 사나이가 뛰지 않고 앞도 보지 않고 발목만 까딱한 동작에 적수비 넷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의 세계관에서는 해석 불가능한 광경이었겠죠. VIP석에 제임스 브래들리가 옆 사람의 팔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재무장부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뭘 한 겁니까? 뛰지도 않았고 앞도 안 봤는데 수비수 넷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382억 원을 매몰 비용이라 단정한 남자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되감았어요. 5번을 돌려봤습니다. 손흥민이 한 동작을 프레임 단위로 분해했어요. 등을 돌린 상태에서 고개를 미세하게 틀고 발목을 꺾고 공을 찔러 넣기까지 걸린 시간 0.8초.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 0.8초 안에 수비수 4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랑이 사이 18cm의 틈을 계산하고 부안가의 주행 경로를 예측해서 정확한 지점에 공을 보낸 거예요. 등을 돌린 채로요. 이건 신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경기장 전체의 지도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플레이였어요. 에이징 커브,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깜빡거렸습니다. 근섬유의 수축 속도는 나이를 먹으면 느려집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심폐 기능도 저하되죠. 전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목격한 건 근섬유로 한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뇌로 한 플레이였습니다. 시속 5km로 걸으면서 시속 30km로 달리는 놈들보다 2수 앞을 읽은 거예요. 에이징 커브는 다리의 노화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머리의 노화는요, 오히려 20년 경험이 쌓인 노예가 20대의 날 것 같은 본능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맹신해온 분석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억지로 마이크를 들었어요. 패스는 좋았지만 아직 결과를 봐야 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카메라 빨간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미 시청자들이 지금 제 표정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분석가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터치스크린 위에 에이징 커브 그래프가 아까와 똑같이 30세 정점에서 급강하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곡선이 처음으로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반 13분이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고작 6분이 더 지난 것뿐이에요. 그 6분 동안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전반 20분, 손흥민이 다시 멈춰섰어요. 이번에는 센터 서클 부근이었습니다. 공도 없었어요. 공은 LAFC 수비 라인에서 횡패스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경기와 상관없는 위치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올랜도 수비수들이 긴장을 풀었어요. 당연하죠. 공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 34세를 누가 경계하겠습니까?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2미터쯤 올라갔어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2미터가 전부였어요. 손흥민이 반걸음을 뗐습니다. 반걸음이요. 오른발을 앞으로 30cm쯤 옮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올랜도 센터백 한 명이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손흥민의 반걸음에 반응한 거예요. 그 센터백이 몸을 트는 바람에 옆에 풀백과 강력이 벌어졌어요. 싸움 밑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순간 이미 고개를 돌려 LAFC 수비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횡패스를 돌리던 수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이 대각선으로 날아왔어요.
길고 정확한 롱패스였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지 않았어요. 가슴으로 트래핑하거나 발로 잡을 줄 알았는데 공이 날아오는 궤적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몸을 비틀어 공이 경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공이 손흥민의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가며 그 3m 틈새로 빨려 들어갔어요. 부안가가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맞았어요. 부안가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칩슛을 띄웠습니다. 공이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그물을 흔들었어요. 2대0.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방금 뭘 본 겁니까? 반걸음으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공을 받지도 않고 몸만 비틀어 패스 경로를 창조했다고요? 이건 제가 아는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체스였어요. 아니, 체스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체스 말은 의지가 없지만 축구 선수는 시속 30km로 달리는 생물이거든요. 그 생물들의 본능적 반응까지 예측해서 역이용한 겁니다. 전반 23분, 세 번째 골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더 잔인했습니다. 올랜도 수비수가 공을 몰고 올라오는 LAFC 미드필더를 향해 전속력으로 튀어나왔어요. 적극적인 수비였습니다. 좋은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비수가 튀어나오는 순간 손흥민이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빠졌습니다. 한 걸음이요. 수비수가 비운 자리로 정확히 한 걸음 들어간 거예요. LAFC 미드필더가 손흥민에게 짧은 패스를 보냈고 손흥민은 원터치로 전방의 빈 공간에 공을 흘렸습니다. 올랜도 수비 라인 전체가 역동작에 걸렸어요. 튀어나온 수비수는 되돌아갈 수 없었고 남은 수비수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LAFC 공격수가 여유롭게 마무리했어요. 3대0. 알렉스 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출신의 데이터 네어드,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 알렉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전반 이동 거리가 출전 선수 중 꼴찌라고요. 시속 5km를 넘긴 적이 없다고요. 스프린트 횟수 제로. 그런데 기대 어시스트 누적 수치가 리그 역대 단일 경기 최고를 찍고 있다고요.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장비를 3번이나 재점검했는데 오류가 아니라고요. 알렉스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가장 안 뛰는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물리학이 뒤집힌 거예요. 전반 28분, 네 번째 골이었습니다. 올랜도가 절박해졌어요. 거구 둘이 손흥민을 양쪽에서 동시에 조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공간이 없었어요. 왼쪽에서 한 명, 오른쪽에서 한 명. 두 놈의 어깨가 손흥민의 양팔에 닿을 정도로 바짝 붙었습니다. 체중 합산 180kg이 넘는 압박이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발밑에 착 달라붙은 공을 잡고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 초쯤 지났을까요? 양쪽 수비수가 동시에 태클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놈은 슬라이딩, 왼쪽 놈은 스탠딩 태클이었어요. 손흥민의 발목이 부러질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어요. 눈을 떴을 때 손흥민은 두 수비수 사이에 서 있었고 두 수비수는 바닥에 엉켜 있었습니다. 깃털 턴이었어요? 몸의 무게 중심을 위로 올리면서 양발을 찰나의 순간에 교차시킨 거예요. 체력 소모가 거의 없는 회전이었습니다. 180kg의 압박을 힘으로 뚫은 게 아니었어요. 압박이 도착하기 0.1초 전에 그 자리를 비운 거예요. 두 수비수는 서로를 태클한 꼴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벗겨낸 직후 원터치 패스를 내줬어요. LAFC 공격수가 받아 넣었습니다. 4대0. 도스 산토스 감독이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 게 보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습니다. 아까까지 수비로 내려가라고 고함을 치던 사람이에요. 체력이나 아끼라고 명령하던 사람이요. 자기가 상상조차 못한 전술이 눈앞에서 네 번째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감독의 지시를 무시한 선수가 네 골을 만들어낸 겁니다. 카메라가 감독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34세의 다리가 느려진 게 아니라 자신의 전술적 안목이 저 선수의 발끝조차 따라가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전반 39분, 다섯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이 아예 상대 수비 전체를 읽었어요. 올랜도 수비 라인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순간을 예측하고 왼쪽 공간을 미리 선점해서 서 있었습니다. 공이 왔을 때 손흥민은 원터치 컷백을 내줬어요. 올랜도 수비수들이 방향을 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대0.
전반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5골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징 커브 그래프를 화면에서 내리고 대신 손흥민의 효율성 지표를 띄웠어요. 이동 거리 출전 선수 중 최하위, 스프린트 횟수 제로, 전반 도움 4개.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가장 안 뛴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전미 시청자들이 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20년 분석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뭐라고 했는지 전부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에이징 커브는 과학이다. 34세는 20대의 속도를 감당 못한다. 완벽한 실패작이다. 전부 틀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요. 마이크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석객엔 분석가의 의무가 있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동거리 꼴찌 선수가 전반 4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4세의 관록이 지능으로 20대를 도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1시간 전에 사형 선고를 내린 바로 그 입으로요. VIP석에서 돈가버 커미셔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립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까 펜을 들고 노장 불가 판정에 서명하려던 그 손으로요. 제임스 브래들리가 예산 삭감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382억이 매몰 비용이라고 소리치던 남자가 서류를 구기며 내뱉었습니다. 1,000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요. 헥터 바스케스가 울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서포터즈 구역을 비췄을 때 온몸이 타투로 덮인 그 거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뛰는 피만 원한다고 외치던 남자였어요. 구단 머플러를 내동댕이 치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아까 바닥에 던졌던 머플러를 주워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3만 관중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전에 요양원 축구라고 조롱하던 바로 그 입들이었어요. 경기장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분석가가 울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이 메어왔어요. 하프타임 휘슬이 울렸습니다. 5대0. 전반전만으로 경기는 사실상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프타임 분석 시간에 화면을 정리하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에이징 커브 그래프를 내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1시간 전에 제가 직접 화면 정중앙에 배치한 그 곡선이요. 30세 정점에서 급강하하는 잔혹한 곡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제가 바보가 되고 내리면 제 20년 분석 철학을 부정하는 꼴이 됐어요. 어느 쪽이든 저는 진 겁니다. 그때 알렉스 체넥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올랜도 라커룸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현장 스태프의 보고였습니다. 파레하 감독이 라커룸에서 화이트보드를 부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 오디오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마이크가 잡은 음성은 끔찍했어요. 34살 노친네의 체력은 끝났다. 후반전에 들이받아서 다리를 마비시켜라. 파레하가 선수들에게 살인 태클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술이 아니었어요. 폭력이었습니다. 5대0으로 박살이 났으니 남은 건 상대를 물리적으로 부셔버리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석가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저건 선을 넘은 거였거든요. 축구가 아니라 범죄 교사였어요. 20대 거구들에게 34세의 발목을 부러뜨리라고 시키는 그건 스포츠의 범주가 아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파레하가 20대 서브 선수 넷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체력이 100%인 신선한 다리 8개가 그라운드에 풀린 거예요. 교체된 선수들의 면면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전부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공격 의지가 아니라 파괴 의지를 장착한 놈들이었습니다. 킥오프와 동시에 그 넷이 손흥민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태클이 후반 47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의 오른쪽 발목을 노린 슬라이딩이었어요. 공이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폭력이었어요. 손흥민이 찰나의 타이밍에 발을 들어올렸습니다. 태클한 놈의 다리가 잔디를 긁으며 지나갔어요. 심판이 봤을 텐데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두 번째 태클이 52초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뒤에서였어요. 아킬레스건을 노린 스탠딩 태클이었습니다. 선수 생명을 끝내겠다는 각도였어요. 손흥민이 몸을 반 바퀴 돌리며 피했습니다. 심판은 또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참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건 태클이 아닙니다. 노장을 향한 폭력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어요. PD가 이어피스로 톤을 낮추라고 경고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이건 분석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알렉스 첸이 데이터 룸에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체력 안배와 수비 붕괴의 인과관계 데이터를 초 단위로 추출해서 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었어요. 감정을 믿지 않는 그 너드가 숫자로 정의를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보내온 그래프에는 올랜도 교체 선수들의 태클 각도와 공의 위치가 겹쳐져 있었어요. 태클 10번 중 9번이 공에서 2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적 폭력의 수학적 증거였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태클의 90%가 공이 아니라 선수의 신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미에 생중계되는 화면이었어요. 파레하의 지시가 데이터로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VIP석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제임스 브래들리가 무정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382억 원을 매몰 비용이라 욕하던 그 냉혈한이 보안 책임자에게 무전을 치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 미개한 태클 안 막으면 숙소 예약 전부 빼버린다고요. 정치인 특유의 비선 권력이었어요. 심판에게 직접 항의할 수는 없으니 경기 외적인 압력으로 라인을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382억 원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전반전에 목격한 마법의 진심으로 매료된 건지 그건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임스가 손흥민의 방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판정이 후반 52분부터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관대하게 넘기던 거친 접촉에 휘슬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옐로 카드가 한 장 나왔어요. 올랜도 수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임스의 무전이 효과를 발휘한 건지 아니면 심판 스스로 양심이 작동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폭력의 강도가 한 단계 낮아진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올랜도의 태클이 줄어들자 다른 곳에서 공격이 시작됐어요. 다 방송사 해설진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으로 유명한 채널의 해설위원이 제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전반전의 스탯은 마지막 불꽃일 뿐입니다. 34세의 체력으로 저런 요행이 90분 지속될 리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프레임이었어요. 전반 13분간의 완벽한 지배를 단순한 행운으로 격화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제 속이 끓었어요. 우연이라고요? 기대 어시스트 0.01짜리 패스가 4번 연속으로 터지는 게 우연입니까? 수학적 확률로 치면 로또에 4번 연속 당첨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알렉스에게 연락했습니다. 전반전 패스 데이터를 전부 보내달라고요. 알렉스가 30초 만에 파일을 넘겨줬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화면에 풀스크린으로 띄웠습니다. 손흥민의 4번의 결정적 패스가 만들어진 과정을 프레임 단위로 분해해서 보여줬어요. 첫 번째 패스, 발끝으로 툭 올린 크로스. 두 번째, 등을 돌린 채 찔러 넣은 노루킬 패스. 세 번째, 역동작의 틈을 찌른 엇박자 전진 패스. 네 번째, 깃털턴 직후의 원터치 연결. 4개의 패스 모두 손흥민의 이동거리가 5m 이내였어요. 4개 모두 스프린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개 모두 상대 수비수들이 전속력으로 달려드는 관성을 역이용해서 만들어낸 골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요행이 아닙니다. 요행은 반복되지 않아요. 이건 시스템입니다. 34세의 뇌가 설계한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타 방송사 해설위원이 뭐라고 반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모니터에 펼쳐진 데이터만 보였거든요. 숫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징 커브가 측정하는 건 다리의 쇠퇴였어요. 하지만 축구는 다리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하는 거였어요. 20년 경험이 축적된 뇌는 쇠퇴하는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후반전 그라운드에서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뛰지 않았습니다. 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특정한 위치로 이동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산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걸어간 자리에는 항상 올랜도 수비수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마치 자석처럼요.
20대 수비수 3명이 공도 없는 손흥민을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뛰지 않는 손흥민을 쫓느라 그 3명은 죽어라 뛰어야 했어요. 전반전에 체력의 상당 부분을 소모한 놈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후반에 투입된 신선한 놈들마저 허공을 차며 체력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보내온 실시간 데이터가 그 상황을 잔인하게 보여줬어요. 올랜도 수비수 3명의 분당 심박수가 18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최대 심박수에 근접한 수치였어요. 반면 손흥민의 심박수는 12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깅 수준이었어요. 죽어라 뛰어다닌 건 20대들인데 오히려 그 20대들이 잔디 위에서 허리를 숙이고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유유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무식한 속도가 관록 앞에서 스스로 고갈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테일러가 생방송 중 그 지표를 화면에 띄우며 소리쳤어요. 아, 저건 제가 소리친 거였습니다. 제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저게 노쇠화입니까? 최소한의 스텝으로 젊은 피를 말려 죽이는 완벽한 관록입니다. 제 20년 분석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인 멘트였어요. 분석가가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숫자만 말해야 해요. 그런데 그날은 숫자와 감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파레아 감독이 터치라인에 무릎을 꿇었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정면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20대 센터백들이 늙은 사자의 숨통을 끊어주겠다고 킬킬거리던 사내가 벤치에도 앉지 못하고 잔디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20대 선수들이 한 명씩 체력이 바닥나 잔디의 개처럼 널브러지는 걸 지켜보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기 선수들에게 살인 태클을 지시한 지도자의 말로였어요. 폭력으로 꺾으려 했는데 폭력을 휘두를 체력마저 상대에게 빼앗긴 겁니다. 후반 12분, 그러니까 경기 시간으로 57분이었습니다. LAFC 벤치에서 교체 보드가 올라왔어요. 손흥민의 등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상인 줄 알았어요. 파레아의 살인 태클 지시에 어딘가 다친 건 아닌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잡힌 손흥민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터치라인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땀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모니터에 코를 박았습니다. 교체되어 나오는 선수의 유니폼이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57분을 뛰고 나온 선수의 옷이 마치 방금 갈아입은 것처럼 말짱했어요. 반면 그라운드에 남은 올랜도 선수들은 유니폼이 흙투성이의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경기를 한 선수들이 맞습니까? 도스 산토스 감독이 터치라인에서 손흥민을 맞았어요. 전반전 시작 전에 수비로 내려가라고 고함을 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체력이나 악기라고 면전에서 모욕하던 사람이요. 그 감독이 두 손으로 손흥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가 정면에서 잡았어요. 감독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음성은 잡히지 않았지만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게 보였어요. 사과였습니다. 감독이 선수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제 20년 방송 인생에서 처음 목격한 광경이었어요. 손흥민이 감독의 어깨를 한 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대단한 제스처도 없었고 감정적인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깨를 톡 치고 벤치로 걸어갔어요. 마치 평범한 훈련을 마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만 명에게 매장당하고 감독에게 모욕당하고 상대에게 다리가 부러질 뻔한 사람이 저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분노도 환희도 드러내지 않는 저 침묵이 오히려 어떤 고함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은 손흥민 위로 카메라가 패닝됐어요. VIP석이 잡혔습니다. 돈 가버 커미셔너가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 앉았던 구단주도 따라 일어났고 제임스 브래들리도 일어섰습니다. 아까 382억 원을 매몰 비용이라 단정하며 재무감사 서류를 감독 얼굴에 던졌던 그 냉혈한도요. 1명, 2명, VIP석 전체가 기립했어요. 그 기립 박수가 일반 관중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헥터 바스케스가 서포터즈 구역 펜스 꼭대기에 올라섰어요. 온몸이 타투로 덮인 그 거구가 3만 관중을 향해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함성이 터졌어요. 손흥민의 이름이었습니다. 1시간 반 전에 휠체어 모형을 불태우며
당장 LA를 떠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이 쉬도록 한국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헥터가 관중을 향해 뭔가를 외쳤습니다. 현장 마이크가 잡았어요. 모자를 벗으라고요. 왕에게 예의를 갖추라고요. 3만 관중이 일제히 모자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34세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90도 인사였습니다. 서포터즈 구역 전체가 동시에 허리를 꺾는 장면은 제가 본 어떤 스포츠 중계에서도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분석가가 울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읽고 팩트를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PD가 이어피스로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경기는 6대 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전에 한 골이 더 추가됐어요. 손흥민이 교체된 뒤에 들어간 골이었지만 그 골의 구조를 뜯어보니 전반전에 손흥민이 설계한 공간 활용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빠져나간 뒤에도 그의 전술적 잔상이 팀 전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57분 동안 심어놓은 움직임의 문법이 나머지 33분을 지배한 겁니다.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파레아 감독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까 터치라인에 무릎을 꿇었던 사내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어요. 오코 씹고 이씹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찰칵거렸습니다. 파레아가 입을 열었어요. 나이를 비웃은 우리가 멍청했다고요. 축구는 뇌로 하는 거였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대의 속도가 전부라고 믿었는데 오늘 34세한테 속도가 얼마나 멍청한 무기인지 배웠다고요. 기자들의 팬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상대 감독이 공개석상에서 저렇게까지 처참한 항복 선언을 하는 건 MLS 역사에 전례가 없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그 뒤를 이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은 더 뼈아팠습니다. 자기 팀 선수를 의심한 감독의 참회였으니까요. 에이징 커브 운운하며 의심한 자신이 한심하다고 했어요. 수비로 내려가라고 고함친 자신이 부끄럽다고요. 34세의 다리가 느려진 게 아니라 자기의 전술적 안목이 저 선수의 발끝을 따라가지 못한 거였다고요.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자기 선수에게 공개 사과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그 회견을 중계하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두 감독의 고백이 끝나자 카메라가 제 얼굴로 전환됐어요. 분석가의 마무리 멘트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PD가 이어피스로 말했어요. 정리 좀 해달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켰어요. 손흥민의 오늘 경기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출전 시간 57분, 이동 거리 출전 선수 중 최하위, 스프린트 횟수 제로, 전반 도움 4개, 기대 어시스트 합산 0.04. 숫자들이 나란히 놓이니 여전히 현실 같지 않았어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었거든요. 가장 적게 움직인 선수가 가장 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에이징 커브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전미 시청자들의 눈이 화면 너머에 있었어요. 1시간 반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전부 기억하고 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이징 커브는 잔혹한 과학이다. 34세의 손흥민은 20대의 속도를 감당 못한다. 완벽한 실패작이다.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불타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고요. 제가 틀렸다고요? 제 20년 분석 체계가 오늘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에이징 커브는 다리의 노쇠화를 측정하는 도구일 뿐이었다고요. 하지만 축구는 다리만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머리로 하는 거였다고요. 경험이 축적된 뇌는 쇠퇴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젊은 날에 근육이 감당 못할 차원의 플레이를 창조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생방송에서 떨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분석 의자에서 배운 건 숫자가 전부라는 거였거든요. 활동량, 스프린트, 이동거리, 이 숫자들이 선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숫자가 측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눈앞에서 증명당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뇌가 보여주는 공간 예측, 상대의 관성을 역이용하는 판단력, 체력 소모 없이 경기를 지배하는 효율성. 이건 트래킹 카메라가 잡아낼 수 없는 차원이었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오늘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고요. 육체는 늙어도 클래스는 지배한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축구라고요.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1시간 반 전에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찬사를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분석가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더 나은 분석이니까요. 생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니터에는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서 찍힌 항공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3만 관중이 일어서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34세의 한국인을요. 한 사람이 3만 명의 시선을 모조리 끌어당기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에이징 커브 그래프 파일에 삭제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새벽 3시까지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천장을 보며 전반 13분의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되감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찔러 넣은 노룩 패스, 상체를 살짝 틀어거고 둘을 충돌시킨 페인트, 발목, 스냅 하나로 수비넷의 가랑이를 꿰뚫은 킬패스. 눈을 감아도 그 장면들이 꺼지지 않았어요. 20년 분석 인생의 기초를 통째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5시에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쏟아진 기사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화면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미디어 전체가 뒤집혀 있었어요. ESPN, 벅스 스포츠, CBS, NBC.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에 같은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13분, 그리고 같은 이름이요. 손흥민, 뉴욕타임스 스포츠면까지 단독 기사를 올렸더군요. MLS를 다루는 일이 거의 없는 매체였는데 34세 한국인이 미국 축구의 신체 만능주의를 박살냈다는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 방송 클립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1시간 반 전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1시간 반 후에 찬사를 바치는 장면이 편집되어 소셜미디어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이미 1,000만을 넘기고 있었어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절반은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트웰먼이 제 무덤을 팠다가 스스로 빠졌다는 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틀렸다고 인정한 용기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체면이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아침 6시에 알렉스 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밤을 꼬박 세웠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전반 오프 더 볼 무브먼트를 초 단위로 분해해서 데이터 패키지를 완성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감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데이터라고요. 최소한의 이동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율성의 수학적 증명이라고요. 에이징 커브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라고요. 알렉스가 그 데이터 패키지에 이름을 붙였더군요. 에이징 커브를 찢어버린 수학적 증명. 알렉스다운 이름이었어요. 저는 알렉스에게 물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알렉스가 대답했어요. MLS 전술센터에 공식 제출하겠다고요. 코치진 교육 자료로 등재시키겠다고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자료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맹신하던 너드가 데이터로 에이징 커브의 맹신을 박살내겠다는 거였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아침 8시에 ESPN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 특집 방송을 편성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제가 진행하라고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경험이 어떻게 젊음을 지배하는가. 저는 서재에 앉아 그 제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4시간 전이었으면 콧방귀를 꼈을 제목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입으로 직접 증명해야 할 명제가 됐습니다. 저는 곧장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라디오에서 어제 경기 이야기가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채널이었어요. 스포츠 채널뿐 아니라 뉴스 채널, 심지어 음악 채널의 DJ까지 손흥민의 13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LA 전체가 들끓고 있었어요. 오전 9시에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LA 시청에서였어요. 제임스 브래들리가
아침 7시부터 시의회 의원들을 소집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거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능과 연륜을 우대하는 전술 매뉴얼 지원금, LA시사나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무식한 체력 훈련 비중을 대폭 줄이고 지능적 완급 조절 매뉴얼을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382억 원을 매몰 비용이라 부르던 사내가 그 382억 원의 주인공이 보여준 축구를 정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임스라는 인간은 냉혈하지만 빠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누구보다 먼저 돛을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오전 10시에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돈 가버 커미셔너가 전 구단주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MLS 커미셔너가 전 구단을 긴급 소집하는 건 리그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에요. 저는 특집 방송 준비를 중단하고 모니터에 매달렸습니다. 화상회의 내용이 공식 보도 자료로 풀렸어요.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커미셔너 직권으로 3가지 지시가 하달된 거였어요. 첫째, 나이라는 숫자에 갇힌 편견을 즉시 폐기하라. 둘째, 전 구단 코치진은 손흥민의 오프 더 볼 무브먼트를 필수 교육으로 이수하라. 셋째, 활동량 중심의 선수 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미국 축구의 스탠다드가 한 줄의 문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젊고 빠르고 거친 게 전부였던 리그가 34. 새 한국인의 13분짜리 수업 한 번에 뿌리째 흔들린 거예요. 정오에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헥터 바스케스였어요. 서포터즈 회장이 3만 명의 연합을 소집해서 새로운 강령을 선포했다는 거였습니다. 현장 영상을 확인했어요. 이틀 전에 휠체어 모형을 불태우며 20대의 피를 외치던 마초가 마이크를 잡고 서포터즈 전원에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뛰는 개를 응원하지 않는다. 판을 지배하는 왕을 모신다. 그 한마디에 3만 명이 함성으로 응답했어요. 피와 땀의 마초 문화가 지능과 관록의 숭배 문화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우두머리가 뇌의 가치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특집 방송 녹화에 들어갔어요. 알렉스가 보내준 데이터 패키지를 화면에 띄우고 전반 13분의 플레이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반걸음으로 수비수를 유인한 장면, 등을 돌린 채 찔러 넣은 노룩 패스, 깃털턴으로 180kg의 압박을 벗겨낸 장면,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설명했어요. 이건 신체 능력이 아니라 20년 경험이 만들어낸 전술적 예측이다. 에이징 커브는 다리의 노쇠화만 측정할 뿐 뇌의 진화는 측정하지 못한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패배한 분석가의 변명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분석가의 보고였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한 통의 연락을 더 받았어요. LAFC 훈련장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오후 훈련 시작 전에 자기 전술 노트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는 거였어요. 20년간 써온 낡은 노트를요. 그리고 손흥민에게 깍듯이 다가가 전술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34세의 선수에게 감독이 전술을 배우는 장면이었어요. 에이징 커브 운운하며 수비로 내려가라고 고함치던 사람의 회개였습니다. 같은 시각 훈련장 한 구석에서 손흥민이 묵묵히 훈련하고 있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어제 3만 명의 기립 박수를 받은 사람이 오늘은 아무도 보지 않는 훈련장에서 혼자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20년간 쌓아온 분석 파일들이 폴더에 빼곡했습니다. 에이징 커브 그래프가 수백 개 들어있는 폴더를 열었어요. 30세 정점에서 급강하하는 곡선들, 이 곡선들로 수십 명의 선수를 평가하고 때로는 매장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어요. 20년의 확신이 화면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알렉스가 보내준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에이징 커브를 찢어버린 수학적 증명. 파일 이름이 화면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창밖으로 LA의 석양이 번지고 있었어요. 2026년 4월 7일 화요일, 34세의 한국인 한 명이 남긴 단 13분의 수업이 거대하고 오만했던 미국 축구 전체의 잣대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날이었습니다. 커미셔너의 칙령이 바뀌고 시 조례가 바뀌고 서포터즈의 문화가 바뀌고 감독의 전술이 바뀌고 그리고 제 20년짜리 분석 체계가 바뀌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한 사람의 발끝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증명했고 제 두 눈이 확인했어요. 에이징 커브는 과학이라고 믿었던 저는 틀렸습니다. 진짜 과학은 뇌가 경험을 무기로 바꾸는 순간에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